2200, 2300 여기서 지지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반대 매매가 그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장이 조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금리 인상을 0.5, 0.25 또 몇 번 하고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또 아니면 상반기까지 간다. 이제 이런 문제로 주가가 상승 하락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악재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은행이 이제 파산 선고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악재가 나타난 거죠. 사실은 보통 다 아는 악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악재라는 것은 서서히 이제 주가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또 호재라 하더라도 막상 호재 그날 되면은 또 주가가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역시 호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서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에 막상 그날이 다가왔을 때는 주가가 반대로 또 내릴 때도 있고 또 악재가 나타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날 다가오면은 하락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승합니다. 그래서 누수와 제로는 보통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단발성으로 갑자기 이런 이제 이슈가 생겼을 때는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제가 조금 약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장이 다우가 약 1%, 나스닥이 마이너스 1.7 이렇게 밀렸습니다. 이 차트는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다우존스 차트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없이 이렇게 약간 밀렸습니다. 참고로 미국 다우 같은 경우는 그냥 블루칩 그냥 종목들이 정통 제조업, 정통 그런 기업들이 약 30개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면은 지지선이 없이 약간의 안 좋죠. 많이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은 요 앞에 지지가 한 세 번 정도 되고 약간 상승하다 약간 밀린 경우인데 나스닥 생각만큼 많이 안 밀릴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국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결국 2400을 깨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미국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약간 하락 이렇게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새로운 악재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그 은행이 파산한 것 제일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2008년 리먼 사태라고 이제 금융 위기가 한번 그때 발생해서 크게 한번 주가가 거의 막 반토막 이렇게 거의 난 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한 20몇 년 하다 보니까 뭐 리먼 사태, 굴리 테러, 코로나 급등락이 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거의 좀 기억이 오래 남았던 경우가 2008년도 이제 금융 위기 리먼 사태죠. 그 큰 대행 은행사가 이제 파산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때 저도 기억이 생각해 보면은 종합지수가 한 2000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먼 사태가 발생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이 좀 이렇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밀리면서 요 부분에 와가지고는 전 세계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반대 매매가 막 나와가지고 그 당시는 상하한가 폭이 15%였는데 거의 대행주 같은 경우도 이때 이렇게 폭락할 때 반대 매매가 나와가지고 현대중공업 모든 대행주 소행주는 말할 것도 없고 하한가를 다 쳐박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3일 동안 점 하한가 이렇게 내리꽂고 또 반등도 그렇게 가볍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은 순식간에 892포인트를 찍고 순식간에 1년도 안 돼서 다시 그 원상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 생각은 저는 그 당시 주로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종목을 거의 보유 안 하고 당일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상승할 때 제가 수익을 많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장이 현재 금리 인상을 많이 해가지고 아슬아슬한 그런 위치에 와 있고, 만약에 이번 또 은행이 만약에 파산해서 저번 2008년 금융위기처럼 큰 위기가 온다면은 거의 급잡을 수 없는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자, 미국 정부라든지 충분히 저는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악재는 약간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미국이 만약에 그 은행 파산이 좀 해결이 잘 된다 한다면은, 자,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3천 요 부분에서 하락하고 2200, 2300 여기서 지지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신용 매물,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반대 매매가, 자, 이럴 때 종합지수가 이렇게 밀릴 때는 거의 반대 매매가 엄청 옵니다. 아침에 예상가를 보면은 하한가가 많이 이제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자, 이럴 때도 역시 요 부분에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이때도 약간 마찬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종합지수가 2200, 2300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반대 매매가 그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은 종합지수는 크게 이렇게 다시 뭐 2200, 2300 근처 오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지수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하느님, 할아버지도 사실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 요 대입장 구독자분들은 현재 우량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소행주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또 테마주도 보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분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현재 2300 이렇게 2400을 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코덱스 레버리지 하나 둘둘 639 ETF라는 종목이고, 종합지수가 1% 오를 때 2% 오르고, 종합지수가 1% 내리면 2% 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 금융투자협회인가 거기서 가입해가지고 약간의 교육을 수로 해야만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종합지수가 2900, 2800 거기에 있다면은 이 레버리지는 사실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은 종합지수가 2300, 2400 이렇게 자꾸 저점을 높이가면서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앞으로 종합지수가 2900 정도 이렇게 2800 간다 보면은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수익률이 한 60%에서 한 65% 이상 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2400 밑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계속 매수해도 된다. 어떤 종목보다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중소형주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메타버스 테마, 또 뭐 소프트웨어 현재 AI 테마로 뭐 소프트웨어 약간 그 회사가 AI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소프트웨어 종목이 많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종목은 내가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매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저출산 같은 경우 저번에 한번 또 이렇게 반등하잖아요. 그리고 원격진로 이렇게 소형주들은 테마나 누수로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물량을 줄이는 게 맞다. 자, 그리고 내가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홀딩으로 한다. 그것이 화학업종이든 건설업종이든 조선주든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아니면은 그 업종이 좀 이렇게 좋아진다면은 다 상승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폭이 큰 경우는 우량주들은 무조건 보유한다.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종합지수가 조금 지지가 되고 하반기에 위로 간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AI, 그 다음에 전기차, 요번에 양극재, 음극재, 약부품주들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로봇주 같은 경우도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서는 보유자들은 좀 수익 실현하는 게 맞고, 내가 약간 뒤에 추격해서 했다면은 손절폭을 확실히 잡고
잡고 이렇게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또 다시 손실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많이 올랐던 종목은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다. 자, 종합지수가 2300 중반까지 만약에 많이 밀린다 하면은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코덱스 레버리지도 매수해도 되지만은 또 다른 종목을 매수한다면은 LG전자처럼 이렇게 LG전자처럼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많이 좋아서 이렇게 이런 종목이 약간 이렇게 밀렸을 때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위로 간다면은 이 세력들, 기관의 외국인들이 매수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이렇게 반등이 놉니다. 자,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자, 다른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꼭 기아차, LG전자가 아니고 이런 유행이, 이런 모양이, 이런 차트에서 약간 밀렸을 때 매수하기는 좋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급이 많이 좋았잖아요. 개인들만 많이 매도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이렇게 좀 밀렸을 때 매수가 유리하다. 즉 자기들이 평균 단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서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지 않는 종목은 이렇게 밀렸을 때 이렇게 다시 반등은 좀 쉽게 잘 안 올라오고,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렇게 최근에 차트가 신고가 근처에 왔던 종목들이 많이 밀렸을 때 반등이 빠르게 놉니다. 자, 다른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좀 더 밀리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설사 종합지수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밀린다면은, 자, 이런 종목이 매수가 좋다. 또 만약에 더 이런 종목도 괜찮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는 하반기 때 2차 전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부품 소재주 올랐던 종목들은 좀 하락이나 멈출 가능성이 많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이 저는 많이 갔기라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개인들이 이렇게 좀 약간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수가 이렇게 밀렸을 때 이 종목이 이렇게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수가 돌아서는 경우 제일 빠르게 반등하고 또 밀리면 여기서 계속 받아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매수가 유리하다. 즉 차트상 강남 차트 이렇게 그리면서 약간 반등이 놓은 종목에서 최근에 기관 외국인의 양매수가 많이 있었다면은, 자, 그런 종목이 밀렸을 때 지수가 돌아선다면은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해야 됩니다. 최근에 기관의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는 종목을 싸다고 매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종합지수가 좀 더 여기서 더 밀리면은, 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종합지수가 더 밀린다면은 소행주들은 테마로 누수로 급등할 때는 좀 이렇게 계속 물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우량주 같은 경우는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그냥 홀딩, 그리고 또 현금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또 그리고 또 현금이 있는 분들은 종합지수가 좀 밀렸을 때 기아차, LG전자, 자, 이런 종목도, 하나 에어로스 이런 종목 매수도 괜찮다. 밀렸을 때. 또 한 종목은 강남 차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최근에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했던 종목이 지수에 의해서 밀렸을 때 약간 저점에서 받아도 된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돌아선다든지 아니면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매수 단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떻게 종합지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은, 자, 그 정도로서 대응을 하면은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나, 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유튜브를 촬영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